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추억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월급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봉투 받았을 때 그 떨림, 부모님 얼굴 먼저 떠오르던 그 순간. 오늘은 네 분의 첫 월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첫 사연은 어머니의 화장품이네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1982년 봄 23세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때 여자가 은행원으로 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첫 월급은 12만 원이었어요. 월급날 아침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회사에서 하얀 봉투를 받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백화점에 갔어요. 어머니 선물을 사려고. 그때 어머니는 화장품을 한 번도 제대로 사보신 적이 없었어요. 맨날 시장에서 파는 싼 크림만 바르셨거든요. 백화점 코너에 갔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세트가 3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의 4분의 1이었죠.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점원이 말했어요. 어머니 선물이세요? 효녀시네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샀어요. 3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집에 와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쓰세요. 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얼마야? 비싸지 않아?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 쓰시라고 샀어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이렇게 비싼 걸 넌 쓸 거 많았을 텐데.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어머니가 화장품을 발라보시는 걸 봤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조금씩 바르시는데 표정이 소녀처럼 밝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일을 해도 첫 월급으로 어머니를 웃게 한 것보다 뿌듯한 일은 없을 거라고. 4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근데 가끔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날 어머니 얼굴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화장품 3만 원. 지금으로 치면 30만 원쯤 될까요? 1982년 당시 12만 원 받은 은행원에게 3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그 돈이면 본인 옷도 살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 드렸죠. 화장품을. 백화점 점원이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효녀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여자니까 압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얼마나 자기를 자신을 희생하며 사셨는지. 맨날 시장에서 파는 쌍크림만 바르시면서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다 해주셨죠. 새 옷 한 번 안 사시고 화장품 한 번 제대로 안 쓰고 그렇게 자식 키우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딸이 사주는
백화점 화장품을 바르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웃으시던 모습.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사연 주신 분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딸이 첫 월급으로 자기를 생각해 줬다는 게 화장품보다 더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백화점 지날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효도고요. 어머니는 비록 안 계시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뭔가 해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 다음 사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남자분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구두네요. 저는 66입니다. 1980년 22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첫 월급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월급 받는 날 회사 술집에서 동기들이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셨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아버지는 구두가 딱 한 컬레였어요. 10년도 넘게 신으신 낡은 구두.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었어요. 저는 그날 명동 구두 가게를 갔습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구두를 골랐어요. 4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샀어요. 아버지 발 사이즈로요. 집에 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신으세요. 아버지가 구두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더 쓸 때 많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신으세요. 낡은 거 버리시고요. 아버지가 구두를 신어보셨어요. 발에 딱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울을 보시면서 이리저리 발을 움직이시는데 제 키보다 더 커 보이셨어요. 다음날 아버지가 그 구두를 신고 출근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시는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또각, 또각, 새 구두 소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새벽보다 거울 보시면서 구두 닦으셨어.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어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 구두 어디서 샀냐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줬다고 했지. 그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표정.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 발에 구두를 신겨드렸어요. 2년 동안 매일 신으셔서 많이 낡았지만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거였으니까요. 지금도 구두 가게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때 4만 원이 아까워서 안 샀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그 구두를 신고 좋아하시던 모습을 못 봤으면 어땠을까?
첫 월급으로 산 그 구두가 제 아버지께 드린 마지막 선물이 됐습니다. 이 사연 정말 가슴 아프네요. 아버지의 구두, 10년 넘게 신으신 낡은 구두.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었다고 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아들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신 아버지. 자기 구두 한 컬레 못 사시고 낡은 거 그냥 신으시면서 첫 월급 4만원. 지금으로 치면 40만원쯤 될까요? 그 돈이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여자친구 선물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명동 구두 가게 가서 제일 좋은 걸 골랐죠. 아버지 발 사이즈로요. 아버지가 구두를 신어보시면서 거울 보시면서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모습. 키보다 더 커 보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고요. 평생 남루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아들이 사준 새 구두를 신으시면서 느끼신 자부심. 우리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줬다? 하고 공장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던 아버지. 그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자랑이었을까요? 그리고 2년 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장례식 날 그 구두를 신겨드렸다는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매일 신으시면서 낡았지만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거였다고. 첫 월급으로 산 그 구두가 마지막 선물이 됐다는 말. 사연 주신 분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그때 4만원 아까워서 안 샀으면 평생 후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셨잖아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아버지가 그 구두를 신으며 얼마나 행복해하셨을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 건강하실 때,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전부예요. 세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시골 친정 부모님 이야기네요. 저는 63입니다. 1985년 25세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신혼이라 돈이 필요했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로 빠듯했어요. 첫 월급이 8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 나가는 일이었어요. 월급 받던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번 친정에 갔다 올게. 남편이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월급을 친정에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친정은 시골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밭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게 별로 없었어요. 혼수도 변변치 않았고 예단도 거의 못 해주셨어요. 시댁에서 좋게 봐주셨지만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주말에 시외버스 타고 친정에 갔어요. 4시간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때였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반겼어요. 왜 왔노? 연락도 없이. 그냥 왔어. 보고 싶어서. 저녁 먹고 잠자리에 누워서 어머니께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고? 제가 일 시작했어요. 첫 월급이에요. 조금이지만 받으세요.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얼만데? 8만 원이나 되네. 조금이에요. 받으세요. 어머니가 봉투를 도로 제게 주시려고 하셨어요. 안 돼. 너 쓸 데 많다. 시집살이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괜찮아요. 저 남편이 벌어요. 이거 부모님 쓰세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그래도 혼수도 변변히 못해준 우리한테 이렇게.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어머니와 저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버스 타러 가는데 어머니가 가방에 뭔가 넣으셨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김치, 된장, 고추장, 깻잎 그리고 제가 드린 8만 원이 다시 들어있었어요. 종이에 연필로 쓰신 쪽지도 있었어요. 딸아, 마음만 받는다. 너 쓰거라. 우리는 괜찮다. 건강해래. 저는 그 쪽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글씨체가 서툴러서 몇 글자는 틀렸지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편지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친정에 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받은 척 하시다가 제 가방에 몰래 넣으려고 하셨어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끝나고 어머니 방에 정리를 하는데 작은 통장이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동안의 돈을 어머니가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것도 30년 동안. 통장 안에 쪽지가 있었어요. 딸아, 이 돈은 네가 힘들 때 써라. 엄마가 모아둔 거다. 그 통장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돈 한 푼도 안 쓰시고 제가 힘들까봐 모아두셨다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연은 정말 저도 딸이고 또 엄마니까 이 마음 너무 잘 압니다. 8만 원? 한 달에 열흘 일해서 받은 돈. 그 돈을 친정에 갖다 드리려고 4시간 시외버스를 타고 가신 거네요.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하고요. 시집와서 6개월 된 새댁이 친정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요? 그래서 첫 월급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딸이 힘들게 번 돈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혼수도 못해준 죄책감에 딸이 번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사연 주신 분, 지금 그 통장 보관하고 계시겠죠? 그 돈을 쓰실 수 있겠어요? 아마 평생 못 쓰실 거예요. 저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30년 동안 딸 걱정하시면서 모아둔 사랑이죠.
그게 부모예요. 자식한테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들어보시죠.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지와의 소주 한 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5입니다. 1982년 25세 첫 직장을 잡았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월급은 14만원. 첫 월급 받던 날 회사 선배들이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봐야 해서요. 선배들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여자친구 있냐? 아니요. 아버지랑 약속이 있어서요. 사실은 약속은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소주 2병하고 오징어, 땅콩 샀어요. 5,000원쯤 들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아버지, 나왔어요.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돌아보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아버지, 오늘 저랑 한잔 하실래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제가 술 한잔 하자고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한잔 하자. 어머니가 안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소주잔을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술 따른 거였어요. 아버지 받으세요. 아버지가 잔을 받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따라주는 술은 처음이네. 네, 죄송해요. 이제야 들어서. 첫 잔을 마시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 대학 보내시느라.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부모 역할이지. 아니에요. 저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대학교 4년 동안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셨죠. 제 등록금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밤늦게 집에 오는데 아버지 택시를 봤어요. 그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골목에서.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저는 봉투를 드렸어요. 월급의 반인 7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생활비요. 제가 이제 벌잖아요. 당연히 드려야죠. 아버지가 봉투를 돌어주셨어요. 안 돼. 너 쓰거라. 너도 쓸 데 많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쓰신 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저 한참을 실랑이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받으라고 하셔서. 그날 밤 아버지와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취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대학 보낼 때 솔직히 힘들었다. 등록금이 너무 비쌌거든. 근데 후회 안 해. 네가 좋은 회사 들어갔잖아. 그걸로 됐어.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아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칭찬도 잘 안 하시고 사랑한단 말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 소주에 취해서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그 후로 매달 월급의 일부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매번 사양하셨지만 어머니가 받으셨죠. 결혼하고도 계속 드렸습니다. 제 아내도 이해해줬고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들,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이거든요. 네 분의 이야기 다 들으셨나요? 첫 월급, 누구에게나 처음은 특별하잖아요. 첫사랑, 첫 키스, 첫 월급. 근데 첫 월급의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내 노동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처음으로 부모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네 분 모두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하셨어요. 화장품, 구두, 현금, 소주 한 잔. 겉보기엔 다 다르지만 속은 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마음은 어떻을까요? 화장품 받고 오시고 구두 신고 자랑하시고 돈은 다시 돌려주시고 술 마시며 자랑스럽다 하시고 겉보기엔 다 다르지만 속은 같습니다. 자식아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분의 돈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온 통장, 자식이 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신 거, 네가 힘들 때 써라는 목쪽지와 함께.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받기보다는 주고 싶고 자식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게 부모예요. 저도 부모니까 압니다. 자식이 주는 건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이란 걸 알거든요. 차라리 내가 더 힘들어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의 사연에 나온 부모님들 다들 그러셨죠? 바른 척 하다가 원래 다시 돌려주고 30년, 40년 동안 모아두셨다가 돌아갔을 때 힘들 때 써라라고 남기시고, 이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아무 대가 없는 순수한 사랑. 그게 부모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뭔가 해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모습. 그게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돈을 벌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연 주신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첫 월급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많이 울었네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도 알 수 있었고요. 오늘의 추억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